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 저는 압니다. 한 여자 때문이죠. 카톡 일십당하면 불안하고 답장이 오면 또 괜히 설렙니다. 하트 이모티콘 하나에 밤새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당신 좀 한심하다고 느끼고 있죠. 근데 그거 정상입니다. 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호감을 느끼면 전두엽의 판단 기능이 실제로 둔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당신이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뇌가 바보로 만든 겁니다. 여자의 다정함 앞에서 남자의 IQ는 반토막이 납니다. 웃어줬는데 나한테만 그런 건지 원래 저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미치는 거예요. 거절은 아프지만 끝이라도 있죠. 이 중간지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뭘 합니까? 말을 분석하죠. 카톡 한 줄 한 줄 뜯어보고 어제 한 말이랑 오늘 한 말 비교하고 친구한테 캡처 보내면서 이거 어떤 거 같아?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의미 없어요. 여자의 언어는 남자보다 훨씬 정교하거든요. 마음에 없는 다정함을 자연스럽게 포장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은 다릅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진심으로 좋아하면 뇌에서 통제 불능 신호가 쏟아지는데 이건 아무리 연기력이 좋아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의식은 속일 수 있어도 무의식은 못 속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지금도 송출되고 있는데 당신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잡음만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친절이 호감인지 매너인지 매번 헷갈리는 이유, 바로 이 주파수 불일치 때문이에요. 오늘 그 주파수를 맞추는 다이얼 5개를 드립니다. 다 맞추고 나면 똑같은 그녀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끝까지 듣고 판단해주세요.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이 별로면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 한 번이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합니다. 첫 번째 다이얼, 목소리 주파수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감정 상태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특히 여성은 이 변화가 무의식적이면서도 뚜렷해요. 2011년 영국 에버테이 대학교의 폴 프레카로 연구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 각각에게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게 한 거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느낀 남성에게 남긴 메시지에서 여성의 목소리 주파수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이건 일부러 목소리를 꾸민 게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성대 근육의 긴장도가 저절로 바뀐 거예요. 본인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녀가 당신 앞에서 평소보다 톤이 살짝 올라가고 말끝이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살짝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 그녀의 뇌가 당신을 이미 특별한 자극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결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이 현상은 전화통화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감정을 분산시킬 수 없으니까 목소리에 감정이 전부 실리거든요. 통화를 시작할 때 여보세요. 한마디의 톤만으로도 오늘 그녀의 기분이 그리고 당신을 향한 온도가 드러납니다. 문자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정보예요. 주의할 점 하나. 원래 누구한테나 밝고 높은 톤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신호가 아니라 그냥 성격이에요. 핵심은 변화입니다.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와 당신과 이야기할 때 톤이 다른지 그 차이를 들어보세요. 단체 모임에서 확인하기 가장 좋습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하다가 당신에게 말을 걸 때만 톤이 미세하게 달라진다면 첫 번째 다이얼은 맞춰진 겁니다. 두 번째 다이얼, 거리와 접촉이에요. 인류학자 에드워드 T. 홀은 인간의 대인 거리를 네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친밀거리 0에서 45cm, 개인거리 45에서 120cm, 사회적 거리 120cm 이상. 보통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거리 바깥에 머물거든요. 의자 하나 정도를 사이에 두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호감이 생기면 몸이 먼저 움직여요.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반발, 한 발씩 상대의 개인거리 안으로 슬며시 들어가는 거죠. 카페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는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어느새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다거나 나란히 걸을 때 팔이 스칠 만한 간격을 자연스럽게 유지한다거나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겠다면서 바짝붙어 앉는 행동. 이런 게 전부 무의식적 거리 좁히기입니다. 뇌가 당신을 위협이 아니라 보상으로 분류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대화 중에 슬쩍 의자를 뒤로 빼거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팔짱을 끼면 그건 문 닫는 소리거든요. 거리를 좁히는지 넓히는지
방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벼운 터치가 더해지면 신호는 한 단계 더 강해져요. 팔을 스치듯 건드리거나 웃으면서 어깨를 한번 치거나 먼지를 핑계로 옷깃을 만지는 행동이죠. 접촉은 옥시토신 분비를 유발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호르몬 구조상 촉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터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봐야 할 건 접촉의 선택성이에요. 같은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독 당신에게만 터치가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접근 허가 신호예요. 손이 먼저 허락한 겁니다. 접근과 방어, 터치의 범위와 빈도, 이 세 가지를 겹쳐 읽으면 두 번째 다이얼이 정확히 맞춰집니다. 세 번째 다이얼, 셀프 그루밍입니다. 1985년 미주리 대학교의 모니카 무어 교수가 놀라운 연구를 했어요. 바, 라운지, 파티 같은 사교 장소에서 200명 이상의 여성을 100시간 동안 관찰한 겁니다. 그 결과 여성이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구애 행동 52가지를 목록화했는데 그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행동이 바로 셀프 그루밍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입술을 살짝 만지는 행동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1989년 후속 연구예요. 무어 교수와 버틀러가 함께 발표한 이 논문에서 그루밍 신호를 자주 보내는 여성일수록 남성이 실제로 다가오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외모 매력도와 상관없이 신호 빈도 자체가 접근을 유도했어요. 예쁘지만 신호가 없는 여성보다 평범하지만 신호가 많은 여성에게 남성이 더 많이 다가갔다는 뜻이죠. 그루밍은 습관이 아니라 진화가 만들어낸 초대장인 겁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습관적으로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신호가 아니라 버릇이에요. 봐야 할 건 맥락입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독 당신과 눈이 마주칠 때만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옷을 정리하거나 당신이 쳐다볼 때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는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거울 앞에서 하는 그루밍은 자기 관리지만 당신 앞에서 하는 그루밍은 무의식이 보내는 어필입니다. 평소 모습과 당신 앞 모습의 차이, 그 간극이 클수록 신호는 강한 겁니다. 그게 보이면 세 번째 다이얼은 맞춰진 거예요. 네 번째 다이얼, 우리라는 언어입니다. 이건 귀로 잡는 신호예요. 대화에서 사용하는 대명사가 그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퍼듀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M.U 연구팀과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가 오랜 기간 커플의 언어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결론은 일관됐어요. 나와 너로 분리되어 있던 대명사가 우리로 통합될수록 관계 몰입도와 만족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위터크라고 부르는데요. 2023년에 나온 종단 연구에서도 위토크 빈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만족도 하락폭이 유의미하게 작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쓰려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내 삶의 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뇌가 먼저 합치는 거죠. 말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녀가 우리 다음에 같이 가보자. 우리가 저번에 갔던데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 같은 표현을 슬쩍 쓰기 시작했다면 주목하세요. 특히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미래형 문장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당신과 함께하는 장면이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다음에 한번 가보자. 같은 미래 시제의 공동계획이 자꾸 등장한다면 방향은 같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너는? 식으로 주어가 끝까지 분리되어 있다면 심리적 거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거예요. 대명사 하나가 마음의 지도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다이얼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구조에서 맞추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다이얼, 무의식적 견제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이트 가딩이라고 불러요. 관심 있는 상대가 다른 이성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방어 행동이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남자의 견제는 비교적 직접적인데 여자의 견제는 훨씬 미묘합니다. 당신 옆에 다른 여자가 나타났을 때 표정이 살짝 굳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대화 주제를 슬쩍 바꾸거나 유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행동, 전부 여기에 해당해요. 이 반응이 나오는 건 뇌가 잠재적 경쟁자를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왜 갑자기 기분이 불편한지 정확히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은 아직 자기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죠. 더 정교한 신호도 있어요. 다른 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 그래? 하면서 시선을 피하거나 갑자기 당신과의 추억을 꺼내거나 별 이유 없이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하는 행동. 이건 전부 무의식적 영역 표시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면 다른 여자가 나타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미세한 떨림이 포착된다면 그건 관심의 증거입니다. 단, 한 가지 확실히 구분하셔야 해요. 사귀기도 전에 대놓고 화를 내거나 당신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 드는 건 호감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무의식적 견제는 미세하고 짧습니다. 본인도 인식 못할 정도로 작은 반응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3초짜리 표정 변화, 반박자 늦어진 대답, 갑자기 달라진 자세. 이런 것들이 진짜 신호입니다. 크고 과격한 반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니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작고 짧은 떨림이 보인다면 5번째 다이얼이 맞춰진 겁니다. 5개의 다이얼을 모두 돌려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이 중 한두 개만 해당한다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신호는 성격일 수 있고 습관일 수 있고 그날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겹침이에요. 5가지 중 3개 이상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관찰될 때 비로소 그건 신호가 됩니다. 한 번은 우연, 2번은 관심, 3번은 마음입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영상을 본 다음 일주일 동안 그녀를 만날 때마다 5가지를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목소리 톤이 바뀌는지,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는지, 그루밍이 늘어나는지,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다른 여자 앞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지 머릿속으로만 돌리지 말고 메모하세요. 적는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어떤 신호도 100%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몸의 언어, 의식보다 빠른 무의식의 반응. 이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어도 가장 정직한 단서는 있어요. 그 단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면 더 이상 안개 속에서 혼자 헤맬 필요 없습니다. 주파수를 맞춘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하루 멘탈 심리학이었습니다.